자, 오늘은 여자분들이 남성과의 잠자리를 원할 때 보이는 신호 5가지에는 무엇이 있나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물리적 거리의 무의식적 붕괴입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성적 끌림 수준의 호감을 느끼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말이 아니고 거리 감각이에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나타나죠. 앉을 때 거리가 매우 가까워지고 어딜 가든 간에 남자 옆에 공간을 차지를 하고자 하고 팔과 어깨, 다리의 접촉이 자연스럽게 발생하죠. 혹은 이동하는 동선이 남자 쪽으로 맞춰지기도 합니다. 이건 단순한 친근감이 아니고요. 심리학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정서적 경계선의 완화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생기냐면은 사람은 신체 거리를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이 사람은 안전한 대상인가 친밀한 대상인가를 분류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단계에서는 이미 분류가 바뀌고 있어요. 사회적인 타인에서 친밀한 대상으로 옮겨지고 있죠. 가령 카페에서 처음 만난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초반에 당연히 여자분들도 맞은편에 앉겠죠. 그런데 여자가 남자한테 성적인 호감을 느끼는 순간 이렇게 말하겠죠. 오빠, 내 자리가 조금 좁은데 오빠 자리 넓어 보인다. 거기 같이 앉자. 자연스럽게 옆에 자리로 이동하면서 팔이나 어깨가 자주 닿지만 피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친근감이 아니겠죠. 정서적인 경계가 낮아지고 있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대화의 표면성 감소, 그리고 개인정보 증가입니다. 여자가 단순한 가벼운 대화가 아니고 점점 사적인 대화를 열기 시작을 하죠. 가령 과거의 연애 이야기나 내가 과거에 정말 힘들었던 경험들이나 외로움이나 스트레스 혹은 공허감, 내 가족관계, 트라우마, 심리상태는 절대 그냥 친하게 만 해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핵심은 내가 이 사람한테 내 깊은 내면을 보여줘도 괜찮겠다 라고 느껴져서 그래요. 이 판단이 생기는 순간 관계는 단순한 호감 단계를 넘어서 정서적인 개방 단계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리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환점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신체적인 친밀감 이전에 반드시 정서적인 노출을 먼저 하거든요. 가령 처음 만났을 때 요즘 바빠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이런 질문을 하던 여자분이 사실 요새 좀 지쳐요. 전에 연애에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저 원래 사람을 잘 못 믿는 편이었어요. 이 순간부터 서서히 관계는 바뀌기 시작을 하죠. 자기 노출 이론에 따르면은 사람은 깊은 정보를 공유할수록 정서적인 연결을 강화하거든요. 즉, 이 사람한테는 나를 더 보여줘도 괜찮다 하는 판단이 내려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 번째가 접촉의 시험적인 증가가 생깁니다. 여자분들은 남자한테 성적인 호감이 존재하더라도 직접적으로 그것을 선언하지 못합니다. 대신 작은 접촉을 반복적으로 시도하죠. 예를 들면은 웃으면서 남자의 팔이나 어깨를 터치한다거나 장난스럽게 남자를 밀기도 하고 장난스럽게 웃으면서 기대기도 하죠. 아니면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남성과의 거리를 좁히기도 합니다. 혹은 남성과 접촉한 다음에 남성의 반응을 슬쩍 훔쳐보기도 하죠. 이 단계의 핵심은 접촉 자체가 아니고요. 이 남성과의 물리적인 경계가 허용되는가를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행동이 아니고 검증 과정입니다. 여기서 남자의 반응이 중요한데요. 자연스럽게 받아주면은 경계 완화가 유지가 되지만 과하게 반응하면은 여자의 부담감이 올라가기도 합니다. 반대로 왜 그래? 하는 순간 친밀도나 호감의 정도가 하락하기도 하고요. 이 과정은 사실상 비언어적인 합의 과정에 포함이 됩니다. 네 번째가 시간과 공간을 더 길게 유지하려는 행동인데요. 여자분이 갑작스럽게 보이는 행동 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굳이 헤어지지 않고 조금만 더 있다 가자, 혹은 약속이 끝났지만 사진을 찍자, 뭐 하자 하면서 추가적인 동선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아니면 내가 포토이즘에서 사진을 찍었지만 추가적인 이동 없이 잠깐만 거울 좀 보자, 잠깐만 머리 좀 보자 하면서 시간을 연장시킨다고요. 이건 단순히 좋아서 그런 게 아니고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상태를 내가 유지하고 싶다라는 뜻이죠. 이 단계에서는 관계가 이미 인지적인 관계에서 체류형 관계로 바뀌기도 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관계 유지 욕구가 순간의 만족보다 커진 상태를 의미하죠. 이것은 단순한 호감이 아니고 분리 지연 행동에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안정과 긴장감이 공존합니다. 여자분이 남자랑 있을 때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편해 보이기도 하고 자주 웃기도 합니다. 동시에 자꾸 남자를 신경 쓰고 남자의 반응을 의식합니다. 남자의 말 한마디에 미묘하게 반응하면서 자꾸 분위기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상태는 매우 특이한 심리 상태입니다. 안정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존재하는 상태죠. 이것은 남녀 관계 초반에서만 등장하는 매우 중요한 전환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이 상태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거든요. 이 사람은 안전하지만 단순하지 않다. 이 조합이 만들어지는 순간 뇌는 계속 그 사람을 추적을 하게 만들어버려요. 심리적으로 바로 이게 인지적인 점유 상태의 시작이죠. 핵심을 정리하자면 정말 중요한 것은 행동 하나가 아니고 구조의 변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게 여자의 행동 하나를 성적인 호감으로 치부해버린다. 이게 정말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여자의 행동, 여자의 신호 하나가 아니고 거리가 가까워지고 정보는 깊어지고 접촉은 점점 자연스러워지면서 시간은 늘어나고 감정 상태는 점점 안정과 긴장감이 공존하는가, 이 5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때 그 관계는 단순한 호감 정도를 넘어서게 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심층적으로 여성이 남성과의 잠자리를 원할 때 어떠한 심리적인 변화가 발생하는지 매우 구조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단순히 여자가 화장 고치면은 가능성이 있다, 내 한가하다 이렇게 말을 하면은
가능성이 있다. 이런 단순하게 흔해 빠진 영상에 질리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자, 오늘은 여자분들이 좋아하는 남성다운 남자의 특징에는 무엇이 있나 여러분들에게 매우 좋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안정감이에요. 남자다운 매력은 사실 강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고 흔들리지 않는 중심에서 나오는 여유를 의미하죠. 많은 남자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있어요. 무표정이거나 감정이 없는 것을 쿨함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실제로 매력적인 남자는 그 반대예요. 감정을 억지로 억누르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해요. 가령 감정이 올라와도 바로 반응하지 않고 한 템포 여유를 주기도 하면서 상대의 감정을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기보단 일단 받아줍니다. 상황이 꼬여도 문제보다는 다음 선택에 집중을 하고 감정 싸움으로 흘러가지 않고 흐름을 정리하죠. 가령 만나는 여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겁니다. 오빠 왜 맨날 내 얘기 제대로 안 듣는 거야? 흔한 반응은 뭐가 있죠? 지연아 미안해, 다음부터 열심히 들을게 라고 한다거나 또 왜 그러는데, 뭔 얘기 하면서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매력적인 반응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꼈는지 한번 얘기해볼래? 이런 반응이 왜 좋은 걸까요? 일단 상대의 감정을 인정을 해주죠. 그렇게 느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사실은 일치합니다. 나도 나름 열심히 듣고 있었거든? 그리고 대화의 여지를 열어두죠. 어디서 그렇게 느꼈는지 말해줄래? 상대의 감정에 맞춰주면서도 동시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한 단계 더 여유 있는 버전은 무엇일까요? 상황이 심하게 감정적일 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겠죠. 지금 많이 예민해진 것 같은데 일단 조금만 진정을 하고 얘기하면은 훨씬 더 잘 풀릴 것 같아. 나도 너의 말을 제대로 한번 들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은 훨씬 더 좋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자기 삶의 방향성이 확실한 남자예요. 여자가 느끼는 매력 포인트는 남자의 목표가 확실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굳이 설명을 해주지 않아도 느껴지는 상태를 의미하죠. 이런 남자의 특징은 티가 납니다. 약속을 잡을 때 고민이 짧아요. 시간을 쓸 때 망설임이 없고요. 뭘 하든 간에 이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하는 느낌이 나기도 하죠. 핵심은 의지가 아니고 일관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가 오늘 우리 뭐 먹지? 라고 했을 때 뻔한 남자분들은 그러게 지연이 먹고 싶은 거 있니? 이렇게 말하겠지만 감각이 좋은 남자분들은 어떻게 말하죠? 나 지금 배고파가지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는데 오늘은 가볍게 먹는 게 좋을 것 같아. 한번 그쪽으로 가볼까? 전자는 선택을 미루는 사람이지만 후자는 상황을 정리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많은 남자분들이 자꾸 여자한테 너한테 맞출게 라고 하는 게 자기만의 배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너한테 맞출게 라는 말을 계속하는 사람은 사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고요. 기준을 여자한테 표현하기에 부담스러운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럼 여자는 이렇게 느낍니다. 이 사람 진짜 괜찮은 건가? 나중에 자기만의 의견이 쌓이면 폭발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진짜 매력 있는 순간과 그렇지 않은 순간은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이것은 매우 사소하게 차이가 나는데 다른 여자가 요즘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뻔한 반응은 그래? 같이 하자 라고 하겠지만 느낌 있는 반응은 이거 너랑 약간 어울리네. 나는 요즘 이것을 하고 있는데 둘 다 해보면서 뭐가 좋은지 같이 비교하면 좋겠다. 포인트는 여자의 말에 무조건 맞춰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흐름을 유지하지만 여성과의 연결 또한 만들어내기도 하죠. 여자분들은 나한테 집중하는 남자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흐름이 존재하지만 거기에 내가 자연스럽게 섞이는 상황을 좋아합니다. 반대로 여자 중심으로 움직이는 남자는 초반에 좋겠지만 금방 질리기 마련이에요. 이유는 단순한데요. 예측이 금방 가능해지기에 긴장감 또한 금방 사라지겠죠. 핵심을 조금만 더 현실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사람은 내가 없이도 잘 살지만 내가 있으면은 더 재밌어지는 그런 사람이다. 이게 가장 강력한 매력이라고요. 그리고 여자가 매력있다 라고 느끼는 남성성의 특징 세 번째가 말보다 행동으로 증명되는 사람이에요. 신뢰라는 것은 누구를 만족을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행동하는 순간 깨지기 마련이죠. 대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내가 한 말을 스스로 어기지 않는 사람. 이것은 사실 연애 스킬이 아니고 그 사람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에 가까워요. 핵심은 상대를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신뢰가 생깁니다. 먼저 여성과의 약속을 가볍게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남발하지 않는다고. 대신 말을 꺼내는 순간 웬만해서 지킵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태도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유지가 됩니다. 누구 앞이든 간에 비슷한 톤으로 행동하기도 하죠. 포인트는 사람을 보고 나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기준대로 행동한다 이것이에요. 약속에 대한 태도를 보자면은 조만간 보자 하면서 그때그때 약속을 급하게 맞추는 사람은 초반 관계는 부드럽겠지만 신뢰가 쌓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명확히 말을 해주는 게 좋아요. 이번 주 평일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은데 주말이야 가능할 것 같아. 애매하게 여자한테 기대를 안 주면서 대신 내가 가능한 것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죠. 이것은 배려가 아니고 자기 시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나타냅니다. 이런 남자분들은 여자의 말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자가 가령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빠 요새 변한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남자는 아니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변명을 하기에 급하겠지만 기준에 있는 반응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느낄 수
있겠다. 내가 요즘 일 쪽에 많이 신경 쓰고 있어가지고 여자한테 감정으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설명은 하지만 변명하지 않죠. 자기의 상태를 잘 알고 있기도 하고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해주면은 상대가 나를 믿어주겠지? 그런데 상대가 잘해줘서 믿는 것이 아니고 상대의 행동이 일관돼서 믿는 것이다 라는 것은 깨닫지 못하죠. 이런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그 남자의 행동을 해석할 일이 많이 줄어들고 기대를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감정 소모가 많이 줄어듭니다. 즉 상대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말을 어기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죠. 마지막으로 자기 기준이 있는 리드를 할 줄 아는 남자예요. 리드라는 것은 누구를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결정이 필요한 순간에 공백을 만들지 않는 능력을 의미하죠. 많은 사람들은 들킬까봐 미루고 애매해질까봐 상대한테 넘깁니다. 그런데 리드하는 남자는 정말 다르죠. 완벽한 선택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선택을 만들어버립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선택을 잘하려고 노력을 하기보단 잘 정리합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결정하죠. 동시에 상대의 의견을 잘 들어주지만 선택권을 넘기지 않습니다. 상황에 꼬이면은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방향을 다시 잡아버리기도 하죠. 포인트는 결정이라는 것은 곧 부담을 의미하는데 그것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는 거죠. 가령 여자가 오늘 뭐 먹지? 라고 했을 때 너가 골라 뭐 먹을까? 너한테 맞출게. 이것은 여자를 배려하는 것이 아니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하죠. 여기서 리드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 지금 배고프니까 오래 기다리는 거 빼고 가볍게 먹을 수 있는 걸로 보자. 파스타 아니면은 덮밥 어때? 포인트는 선택지를 줄여주면서 기준을 먼저 제시해서 상대가 여기서 고르기만 하면 되죠. 특히 이 사람들은 갈등 상황에서 진짜 일반적인 남성과 다른 차이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회피형의 남자분들은 아 그냥 네 말대로 하자 하면은 순간적인 평화가 찾아오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불신에 불과합니다. 리드하는 남자분들은 나는 이것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너의 생각은 지금 어디쯤에 있어? 포인트는 내 생각을 먼저 말하고 이후에 상대방의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죠. 틀렸을 때 태도 또한 차이가 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리드라는 것을 맞는 선택을 하는 능력이라고 착각을 해버리시는데 실제 차이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리드를 하지 못하는 사람은 틀리면은 변명을 하고 책임을 회피하면서 결정 자체를 줄이려고 합니다. 리드를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아 이것은 내가 선택을 잘못했다. 방향을 바꿔보자. 즉 판단에 대한 수정이 빠르고 자기의 자존심보다는 흐름이 중요하고 그래서 더 신뢰가 생기는 것이죠. 여자가 리드해줘 라는 뜻은 내가 복잡한 판단을 하지 않게 만들어줘 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자를 이리와! 하면서 강하게 끌고 가는 것이 아니고 결정에 대한 피로감을 줄여주는 것이죠. 선택을 대신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상황을 정리해줘서 이런 남자가 좋은 겁니다. 그리고 그 좋다라는 감정이 신뢰감으로 이어지고 그 신뢰감이 이 남자가 진짜 관계를 리드 잘한다 라고 느껴지게끔 만들어버리죠.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정답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흐름을 끊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현실적으로 여자원들이 느끼는 남성다운 특징에는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부탁을 드려볼게요.